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면서 국내 시장도 좀 힘을 내나 싶었는데 좀 정체죠. 아무래도 연휴에 대한 부담감을 뚜렷이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이것저것 지켜봐야 될 이슈가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오후장까지 이런 정체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연휴 모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쪽의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TV 토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대선 모드로 진입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챙겨봐야 될 이슈가 무엇일까? 이 두 후보 간의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고요. 그와 함께 또 추석 연휴 기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연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후보의 여론조사 기관별 지지율입니다. 현재 지지율까지 즉 9월 23일이다 보니까 최근 데이터네요. 거기까지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웬만한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위를 차지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이 오히려 지금 평균으로 보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약 한 6.7%포인트 더 앞서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경합 정도로 보인다는 쪽이 한 군데 정도밖에 없는 가운데 모두 다 바이든이 우세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나 하나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일단 경합 이거 50대 이상으로 보통 한 6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박빙이라고 봐야 되겠죠. 49.6, 42.9 이런 수치를 보인다고 하게 되면 일단 박빙에서 이제 TV 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선 모드로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지난번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이 됐었을 때 그때도 비슷합니다. 그때도 힐러리 후보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가 미국의 선거제도의 특성이죠. 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어떤 대표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반영을 못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일단 여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이런 쪽에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또 기대감도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 후보 간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박빙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주식시장은 과거 흐름들과 함께 어떤 쪽에 포인트를 맞추느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변동성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어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까지 박빙과 같은 승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보통 다른 때 같은 경우 어떤 2008년이나 2016년, 2012년도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어떤 과거 그러니까 즉 대선과 그 이후로 가면서 조금씩 더 확대됐던 경향들이 살짝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은 좀 다르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 흐름들이 약 한 9월 중순부터 오히려 좀 더 확대가 되는 경향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아직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나온다라고 되면 적어도 지금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오히려 지금 피크를 좀 더 향해 가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직 변동성은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큰 분수령이 될 게 일단 1차 TV 토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에 따른 변화들도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하면서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번에 관전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선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어도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 만큼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여파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변화들이 또 앞으로의 추가적인 흐름에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TV 토론은 총 3차로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이 1차고요.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 유세나 아니면은 또 전당대회 비슷하게 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쪽으로 좀 많이 제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TV 토론이 오히려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자기 매력을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선거인단과 관련된 쪽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청자가 1억 명이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참 미국 인구 많다는 게 여기서도 또 확인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뜨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을 주최하는 이제 민간기구의 대통령 토론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주제를 발표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 두 후보의 개인 이력입니다. 후보 간의 개인 이력은 상당히 다르죠. 트럼프는 사업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어떤 변호사 이런 쪽에 상당히 다른 이력 쪽에서 아마 공격적이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공격적이고 또 바이든 후보가 약간 방어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약간 토론에 좀 그렇게 좀 강한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바이든 후보는 어떤 말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어떤 최선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앞으로 이 관련된 쪽의 얘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번에 연방 대법원 관련된 판사 대법관을 지정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이 6대3 진보가 이런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에 어떤 대선과 관련된 쪽에서 결정이 났을 때 이를 불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어떤 보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론도 같은 주제로 지금 마련했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 쪽, 이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 대처를 못했다라는 쪽 평가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경제는 아마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괜찮았다는 쪽을 좀 어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공격할 게 많겠죠. 그와 함께 또 인종과 폭력 얘기, 최근 들어서 또 흑인의 어떤 블랙 People's Lives Matter인가요?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떤 또 인종 차별과 관련된 얘기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쪽은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완전성, 즉 불복하겠느냐, 선거에 저도 깨끗이 불복하겠느냐에 대한 얘기들, 이쪽도 중요한 한 6개 정도의 주제로 이번에 TV 토론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정책은 상당히 상반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금 공약과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 친화적이겠죠. 기업들한테 우호적으로 가겠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중산층의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표적인 게 세금이죠. 특히 감세 쪽을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는 일단 트럼프 후보가 세금을 깎아준 부분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21%에서 28%로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실적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외교 쪽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지금까지 중국 때리기 잘했다. 이게 치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는 온건한 자유무역주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입장 쪽에서 수출 주도적인 국가 입장 쪽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국 얘기는 또 나오고 있고 여기다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실무 협상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한다, 오바마 케어를 강조한다.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게다가 또 기후변화 관련돼서 불신하는 쪽,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책을 중요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바이든 후보가 준비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친환경 정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다시 글로벌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붐이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이민 정책, 포용적 이민 정책,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두 후보가 거의 극과 극으로 바뀐 정책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 정책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기업 이익들이 바뀌고 그러면은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약간 지금까지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친환경 정책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섹터 쪽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북 정책 관련된 얘기. 아마 이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번 토론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분위기 쪽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질 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켜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추가 구제안 여부가 타결되든지 이번에 또 하원 쪽에서 이제 타결시키는 쪽으로 가면서 재무장관과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금액이 아직 어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타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의 여부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얘기들, 뭐 지금 정부에서는 좀 완화 쪽, 그 유예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이 부분도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폐지돼야 되겠죠. 아마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피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또 바람이고요. 그와 함께 또 북반구에 겨울이 도래하다 보니까 독감과 코로나 관련된 쪽의 재확산 여부도 앞으로 이제 중요한 또 변수가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관전 포인트를 쭉 보셨을 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많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보내시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겠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중기 추세 쪽으로는 큰 변함이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 정도를 아무래도 이번 오늘 나머지 시장 열리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챙겨봤고요. 그와 함께 추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들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